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려입니다. 이 액티브 패시브가 할 수 있으면 여러 브랜드를 막 섞어놓고 막 배틀도 해보고 싶은데, 어떤 분들은 비교 시청 그러면 꼭 승자와 패자를 가리려고 하죠. 일단은 그게 의미가 있든 없든 그게 재밌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각자는 패시브가 더 좋아, 액티브가 역시 우세하다,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구분이 되실 텐데, 여하튼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그런 촬영은 아니고, 다시 한번 이 첫 시간에 했던 얘기를 환기시켜 드리면, 액티브와 패시브는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예전에는 그냥 특정 용도, 특정 업무용으로 쓰였던 그런 액티브가 딱 이 시점에서 여지껏 오디오 파일들이 주류로 생각해온,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패시브하고의 서로 비교를 해봐야 지금의 액티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패시브가 지표가 돼서 액티브의 성능을 비교해보는 그런 의미로 지금 패시브 액티브 이런 타이틀 아래 그런 컨셉의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보시는 대로 포컬의 소프라 3, 저희 지금 비교 시청의 기본 포맷은 일단은 스피커는 다 포컬이에요. 그리고 드라이빙 시스템은 또 전부 네임이고, 이게 한 패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조합이 아닌 정해진 이 두 브랜드만으로도 조합이 굉장히 많거든요. 포컬만 해도 라인업이 한 8, 9개, 네임 오디오도 클래식 라인업과 프리 파워, 다양한 조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서로 지표가 맞는 것끼리만 조합을 해도 경우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의 패시브 쪽 주인공은 지난번까지는 유토피아 시리즈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로 아래 소프라 시리즈 플래그십인 소프라 넘버 3. 그리고 이게 좀 특이하죠. 이번엔 반대로 네임은 최상위 라인업이에요. 뉴 클래식 300. 왜 이렇게 조합을 했냐면, 유토피아 바로 아래에 있는 소프라는 최대 반경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성능을 낼지, 소프라 3, 소프라 넘버 3와 네임 뉴 클래식 300, 이 조합의 가격은, 이 가격 얘기를 해드려야 또 바로 감이 오시기 때문에, 그게 성능의 지표는 아니지만 소비자 가격이 이 정도 된다라고. 패시브는 항상 그렇게 해야 좀 규모가 와닿으시기 때문에 가격을 알려드리자면, 소비자가 기준으로 소프라 3가 3,800이에요. 이거보단 싸게 구매를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지만, 소프라 넘버 3의 공식 가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임 뉴 클래식 300, 이 네임의 뉴 클래식 라인업은 어차피 200하고 300 두 개인데, 그러니까 현재 네임의 클래식 라인업에서의 최상위에 있는 제품 조합인데, 스트리머, 프리앰프, 파워앰프의 조합이 약 5천만 원대 중반이 돼요. 그러면 이 조합의 가격도 1억에 거의 육박합니다. 디바 유토피아랑 비교하면 6천만 원대의 디바 유토피아보다 역시 이번에도 가격이 약 30% 정도 더 많은 그런 조합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조합을 했냐? 유토피아 라인업의 바로 아래에 있는 소프라는 최대 반경으로 고성능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심지어 지난 시간에 봤던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한 등급 높은 앰프로 드라이브를 하면, 이 소프라 라인업은 어디까지 들릴까? 어디까지 소리를 들려줄까? 이걸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제품은 똑같이 디바 유토피아. 신선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조합 비교를 해볼 건데, 일단 음악부터 들어보고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할 것들은 지난번에 두 편에 걸친 액티브 패시브의 얘기, 여기에 대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음악 듣고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익숙해진 이 패시브 액티브 비교에서 과연 소프라와 네임 뉴 클래식 300의 조합이 디바 유토피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낼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순서를 그래서 제가 앉은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소프라 3와 네임 뉴 클래식 300, 이 패시브 조합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디바 유토피아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Outside is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e.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frightful, but the fire is so delightful. And since we've no place to g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It doesn't show signs of stopping, and I brought some corn for popping. 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how I hate going out in the storm. But if you really hold me tight, all the way home I'll be warm. The fire is slowly dying, and my dear, we're still goodbye. But as long as you love me so,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앞에 두 편에서 한 얘기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패시브, 그러니까 스피커와 앰프를 조합시켜서, 앰프에도 이제 요새 같은 스트리머, CD 플레이어, LP 플레이어를 거기다 연결하고 각각을 또 케이블로 연결해서 그 조합 전체를 또 스피커 케이블로 스피커와 연결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각각의 조합을 이렇게 즐기는, 여기서 케이블 하나 바뀌면 소리가 확 달라져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들려서 그걸 즐기는 재미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더 좋은 걸 하나를, 스트리머를 하나 바꿔서, 앰프를 하나 바꿔서, 그리고 스피커를 바꿔서 그렇게 바뀌는 재미로 하는 게 이게 패시브의 재미고, 그게 정말 오랜 동안 100년 이상 이제 이 오디오 산업을 발전시켜 오면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오디오를 집에 취미로 하는 그런 걸 즐기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합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리고 심지어 잘못 쓰고 있어요. 그것도 싸지도 않고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도 그렇게 세팅해서 듣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이 패시브를 조합을 하는 것 자체가 음악을 즐기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세팅이 앰프까지 다 돼 있는, 그래서 누구한테 그걸 그렇게 추천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지만, 아예 그냥 한 몸체로 돼 있는 스피커 2개가 있으면 그러면 바랄 게 없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액티브 시장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고성능 액티브, 하이엔드 액티브 스피커들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D클래스 앰프들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산업용으로 쓰였던 이 D클래스 방식이 하이파이, 하이엔드적 음질까지를 구사하는 걸 보고서, 야, 조만간 스피커에 앰프들이 다 들어가겠구나. 왜냐면 D클래스 음폭단은 앰프를 작고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도 좋고요. 그래서 그런 예측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빨리 왔고, 어쩌면 이제 패시브를 제치고 액티브가 주류가 되는 그런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 단계에 있다는 생각도 지금 이 액티브 패시브를 비교하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패시브와 액티브는 서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패시브의 장점은 액티브의 단점이 되고, 액티브의 단점은 패시브의 장점이 되는 뭐 그런 관계에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들이 음악을 그냥 즐기기 위한, 그래서 좀 좋은 오디오를 사서 음악을 듣고 싶다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점은 역시 그런 효율, 그 다음에 가격이에요. 가격을 이렇게 동등한 성능의 그런 재생 품질을 놓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해도 패시브 쪽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제 소리가 나느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지만 그런 조합 자체를 즐겨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내 시스템을 이렇게 꾸며가는 이런 걸 재미로 굳이 할 일이 없는 분들은 그냥 고성능 액티브로 가자 이거죠. 지금 디바 유토피아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의 첫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시스템 중에는 아직 이 정도 하이엔드까지 그렇게까지 올라온 제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양한 게 시도되고 있지만 디바 유토피아 그리고 그거의 본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바 메자 유토피아, 먼저 선점한 그런 두 제품을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들어본 패시브 소프라 넘버 3와 네임 유클리드 300의 조합은 지난 시간에 들었던 스칼라 유토피아, 소프라보다 한 등급 위 시리즈의 보컬의 주력기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리고 지금 액티브 스피커 들었던 플랫폼이 되었던 표준 같은 기기죠. 스칼라 유토피아를 네임 유클리드 200으로 드라이브 했던 소리와 이 소프라 3와 네임 유클리드 300, 이 조합의 소리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임 유클래식 200으로 시청을 한다고 해도 스타일이 많이 차이가 날 텐데, 독특하게도 저희는 유클래식 200보다 한 등급 위인 유클래식 300을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한 등급 아래에 있는 소프라 넘버 3로 조합을 해봤단 말이에요. 들어보시면 바로 표시가 나겠지만 제가 요약을 해보면 소프라 3는 스칼라 유토피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소리를 내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유토피아 라인업들은 이 소리 자체가 엄격하게 나오고 어떤 정확한 소리를 추구하는 보컬의 최상위 시리즈이기 때문에 소리를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사용자를 잡아 끄는 그런 소리를 내는 쪽이 아니고, 일단 정확한 소리와 안정된 리플렉싱, 스칼라 유토피아가 그런 사운드의 표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권위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소프라는 컨셉 자체가 스칼라보다 엔터테이너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걸 추구해서 제작이 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소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려주는, 트위터 자체가 뒷면을 개방했잖아요. 그래서 유토피아 시리즈의 IAL이 아닌 IHL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개방적이고 어쿠스틱 자체가 적극적으로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크로저 자체가 유토피아보다 얇아요. 그 인크로저의 크기가 작기도 하지만 벽의 두께 자체가 유토피아 라인업보다 얇습니다. 반대로 보면 소프라의 인클로저가 그 가격 등급의 일반적인 그런 두께라고 할 수 있고, 유토피아로 가면 그게 다부지고 두터워지는 거죠. 유토피아에 비하면 소프라 3의 울림은 다이나믹하고 부스팅이 생기기 전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울려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게다가 그거를 네임 유클래식 200이 아닌 300으로 드라이브 하니까 부스팅 없이 오디오적 쾌감이 뛰어나면서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게 네임 유클래식 300이 딱 틀어지고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장르에 따른 특성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다이나 크롤이 부르는 이 캐롤 레디 스노우를 들어보면 그걸 이제 보통 와 저음 좋다 이렇게 반응하는 바로 그 다이나믹스가 나오죠. 쿵쾅쿵쾅 거리고 어딘가에서는 묵직한 큰 덩어리 하나가 안에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중심에 그게 있으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주죠. 그게 소프라가 유토피아하고 다른 어떤 적극적인 미드 베이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레디 스노우 같은 곡은 오히려 유토피아의 어떤 점잖고 권위적인 그런 안정된 소리보다 사람을 좀 업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좋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반면에 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르네 아콥스가 지휘한 이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첫 곡을 들어보면 여기는 일단 복잡하죠. 악기 수도 많고 코러스까지 등장하는 악기 자체의 재생이 쉽지 않은 곡들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연속으로 박도영은 심판의 소리부터 관악기도 거의 최대치까지 강한 피치를 올리는 그런 합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코러스가 한꺼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해상도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곡은 하이엔드 등급의 시스템이 아니면 뭘 표현하는 거지? 사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이 곡을 이렇게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프라 3와 네임 유클래식 300의 조합은 역시 이 곡도 화려하고 강렬하게 재생을 해요. 그게 이제 소프라와 네임 유클래식 300이 조합이 된 패시브의 소리였고, 디바 유토피아로 오면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지죠. 기본적으로 유토피아 라인업의 견고한 틀, 그리고 그게 만들어내는 안정감 있는 사운드,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뀝니다. 전반적으로 노이즈 레벨도 낮아지고 뭔가 차분한 느낌 속에서 강타를 해도 관악기가 크게 반짝이고 강한 에너지로 불어내도 뭔가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 아주 작은 소리가 표현하려는 그런 부분까지 잘 들리고 악기 수가 늘어나도 공간에 홀로그래픽하게 떠오르는 그런 모습도 좀 더 잘 보이는, 전적인 톤이 패시브인 소프라 3 쪽이 조금 밝고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디바 유토피아 쪽은 살짝 차분한 색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침착한 느낌, 그렇게 일단 분위기가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같은 이런 곡에서는 디바 유토피아 쪽이 제가 아는 이 곡의 표현에 훨씬 더 가까운, 조금 더 실제 연주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 그런 건 디바 유토피아 쪽이 훨씬 더 잘 들려줬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반면에 이 다이애나 크롤의 레디 스노우, 이 느낌은 또 소프라하고 극명하게 또 엇갈리죠. 여기서도 이 디바 유토피아의 그 차분함,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고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베이스가 박주해 와도 디바 유토피아는 소프라처럼 앞으로 펼치고 공간 가득히 이렇게 발산을 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이 어쿠스틱이 긴 파장과 작은 파장, 큰 음과 작은 음,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대비가 뚜렷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비드하고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느껴지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레디 스노우가 이 디바 유토피아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제가 말로 안 해도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듣기에도 그런 것 같았어, 그 표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해, 내가 들은 것도, 아마 그런 느낌을 가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패시브 조합, 서로 엇갈려서 스피커는 한 등급 아래 제품, 그다음에 앰프는 한 등급 위, 이렇게 크로스로 조합을 해보니까 이 또 패시브의 새로운 재미가 좀 더 많이 발견되는 그런 조합이었어요. 그러니까 디바 유토피아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이 고정인 채로, 그게 또 액티브의 하나의 장점이기도 한데, 장소가 바뀌든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든 디바 유토피아의 소리는 어디서 들어도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 그게 갖는 의미가 좀 크죠.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모니터로 써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특정 음악을 내가 어저께는 집에서 들었는데 오늘은 사무실에 가서 이 음악을 똑같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앰프가 바뀌고 스피커가 바뀌어서,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서 생기는, 그럼 완전히 다른 소리로 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액티브는 어디서 들어도 거의 90%는 똑같은 소리를 들려준다는 정격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액티브는 그런 소리를 편리하고 간결하고 그리고 비용을 줄여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외에도 어디서 들어도 똑같다는 그런 장점이 사실은 좀 더 원천적인 액티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컨셉으로 이 액티브와 패시브가 또 이어질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흥미로운 그런 이슈들을 생각해보고 또 점점 더 재미있는 얘기들을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